공공장소 와이파이가 위험한 또 다른 이유는 있을 수 있거든요. 들어가면 또 싫은 것 같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텍스트를 띄워드릴 건데 네. 저 이거 한참 봤잖아요. 내가 지금 노안이 왔어? 뭐야? 안녕하세요. 와이미교육 이시훈 강사입니다. 최근 SKT 유심 유출 사태가 발생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불안하고요. 대리점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을 보면서 흡사 코로나19 시절 마스크 대란을 떠올리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태를 접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개인정보는요? 우리 아이들의 민감정보는요? 라는 걱정 때문에 일상에서부터 아이들과 가족들의 보안성을 지킬 수 있는 가이드, 일명 스마트를 위한 기초보안 가이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강사님, 최근 발생한 SKT 사태에 대해서 먼저 정리 한번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간략하게 핵심만 요약하면 해킹으로 인한 악성 코드 감염으로 이동통신사 SKT 고객 다수의 유심 정보 일부가 유출된 사건입니다.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유심 복제에 필요한 핵심 정보들이 유출되었느냐 아니냐를 따지는 건 이르지만 유출되었을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죠. 맞아요. 그거를 알면 이제 내 전화번호로 전화, 문자 다 주고받을 수도 있고 인증 문자 날라오는 것들도 가로채거나 이럴 수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우리나라는 거의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휴대폰 인증도 해서 계좌도 만들고 민원도 처리하고 로그인도 하고 해외도 나가고 거의 뭐 집문서처럼 쓸 수 있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저도 최근에 운전면허 등록증 모바일 버전으로 받았는데 너무 편해요. 폰만 들고 다니면 되게 깔끔하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간편하다 보니까 당연히 보안은 확실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IT 강국이니까. 그렇죠. 이 정도로 편하면은 보안은 뭐 기본적으로 돼 있겠지. 근데 이제 그 철옹성이라고 생각했던 벽이 뚫린 사건이 발생한 거죠. 사실은 이제 빅테크 혹은 통신 사업자분들의 발전을 굉장하다라고 보면서도 과연 보안은 좀 얼마나 외치고 있었나. 이게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죠. 근데 이제 더 침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최근에 유심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문자로 예약한 유심이 준비됐습니다. 링크 하나랑 같이 보내는 스미싱이 계속 날아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걸 또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죠.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례들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SNS에는 SKT 이용자 데이터베이스 팔겠다는 사기 판매글 같은 것도 올라오고요. 그리고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대처법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 뭐 이 보안 프로그램을 깔면은 유심 해킹 안전할 수 있어요. 라고 하고 공식 홈페이지가 아닌 데서 링크로 확장자가 APK라고 된 프로그램을 받는다. 해킹으로 이어질 수 있죠. 2차 해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APK 파일을 받아서 어떻게 활용한다 이거는 몸캠 피싱 때도 많이 활용했던 거예요. 맞습니다. 이거 좀 깔아봐 라면서 상대방이 보낸 걸 우리 아이가 그냥 깔았다가 상대방이 내 핸드폰을 조종해서 내 사진첩, 문자, 카톡 내역을 다 가져가고 이런 케이스가 이미 있었는데 이 많은 국민들의 그 불안함을 악용한 2차 범죄가 있다고 하니 이럴수록 침착하게 하나씩 대응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이번을 기회로 보안에 대한 중요성, 경각심을 가지면 더 좋을 것 같고 아이들과 함께 이 부분 대화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아무래도 이제 유심 해킹 징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유심이 해킹당했을 때 나타나는 징후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유심이 복제되면 내 휴대폰의 전원이 꺼져야 해커의 핸드폰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해커는 내 휴대폰의 전원을 끄길 원하겠죠. 그래서 이메일, 문자, 알림 같은 거를 허위로 보냅니다. 스마트폰을 껐다 키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거기에 속지 말고 통신사 고객센터에 연락해서 대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며칠 전부터 통화나 문자가 오지도 않고 되지도 않는다. 이거는 이미 내 휴대폰이 먹통이 됐다는 소리거든요. 해커가 복제한 복제폰으로 연결이 됐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경우도 의심을 해봐야 되고, 세 번째, 평소와 달리 통신 요금이 많이 나온다면 이 상황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자주 쓰는 앱 있죠. 네이버나 쿠팡 같은 자동으로 키기만 하면 로그인 돼 있는 앱이 어느 날 로그아웃이 돼 있다. 그리고 비밀번호도 바뀌어 있다. 이 경우도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이 단순 개인정보 유출 사고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느꼈던 거는 믿었던 기업의 보안 체계가 흔들렸다는 데에서 좀 심각성이 있다고 느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절대적으로 안전해야 하고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일반적인 시각 아니었나 싶기도 해요. 그런데 그 안에 정보가 해킹될 수 있다는 게 미디어를 교육하는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는 핵심적인 관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 사태 초기만
해도 뭐 내 개인정보는 뭐 옛날에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소위 좀 많이 좀 털려가지고 그쵸. 이거 공공재 아니야? 그쵸, 공공재. 니네 내 거 가지고 다 쓰고 있지 않니? 이러다가 그냥 뭐 스팸 문자 몇 개 오고 내가 좀 더 귀찮아지는 정도에서 끝나겠지 였는데 그 사람이 나인 것처럼 활동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일상에서의 보안 필요성들을 확실하게 각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상에서 보안이 필요한 순간은 언제일지 이제 준비해봤는데 사실 이 부분을 좀 조사하다가 떠올랐던 제 개인적인 사례가 있어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었고요. 이제 수업에 와서 이제 친구를 잃릅니다. 선생님, 얘는 지하철역 가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왜? 지하철이나 버스나 이런 거 좋아하는 소년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들고 거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데이터 다 쓴 거 안 열어준다. 와이파이 연결하려고 거기 간다. 어떤 친구들은 얘는 도서관에서 살아요. 뭐 이러는 거예요. 도서관은 공부하는 데라 엄마가 잘 보내준대요. 도서관 가서 책 보는 거 아니야? 아니죠. 공용 와이파이 쓰는 거죠. 이제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같이 게임하고 연락하고 컨텐츠 보고 싶은데 통제를 받아. 그러다 보니까 일부 아이들이 이렇게 공용 와이파이가 되는 데를 이제 찾아가는 보물찾기 하듯이 하는 모습들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 부분도 위험성이 좀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실제로 공용 와이파이는 해킹돼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꽤 있었고요. 모의 해킹을 해보니까 5분 만에 뚫리기도 했습니다. 이게 공격자가 이제 사용자와 와이파이 공유기 사이에 중간자로 개입해서 사용자가 입력하는 정보, 뭐 아이디, 비밀번호, 카드 정보 같은 텍스트를 가로채 가기도 하고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을 그대로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건 아이들만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성인들도 그쵸, 모두가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공용 시설을 가게 됐을 때는 이제 와이파이 연결해라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데이터 안에서 사용하는 것들을 일단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위험한 게 있는데요. 공공장소 와이파이가 위험한 또 다른 이유는 페이크 와이파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페이크 들어가면 또 싫은 것 같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텍스트를 띄워드릴 건데 네. 프리 와이파이 비슷하게 보이는 텍스트가 있어요. 저 이거 한참 봤잖아요. 내가 지금 노안이 왔어? 뭐야? 비슷하게 생겨서 그렇게 잘 안 보일 수도 있고 데이터 이런 쪽 전문 그건가 싶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잘 모르고 보면 네. 해커가 만든 이 가짜 와이파이로 접속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중에 가짜 와이파이가 있는 거예요? W 옆에 1 써 있는 게 가짜 와이파이예요. I가 아니라 1로 바꾼 거구나. 어머, 자세해라.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눌러서 접속을 했을 때 바로 네이버나 구글 같은 로그인 화면 있잖아요. 그쵸. 저희가 굉장히 익숙한 평소에 스마트폰 하다가도 로그인하라고 뜨면 그냥 생각 없이 습관처럼 로그인하게 되는 그쵸. 그런 화면이 떴을 때 거기에 내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입력한다. 아. 그러면 이게 그대로 해커한테 넘어갑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로그인을 만약에 했어요. 네. 근데 이거 로그인 했는데 왜 안 되지? 연결이 왜 안 되지? 다른 거 써야겠다. 이거 잘 신호가 약한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넘어갈 게 아니라서 내가 눌렀던 와이파이 이름이 조금 이상한 점이 보인다. 그러면 즉시 그때 로그인했던 그 사이트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거기에 2차 인증 설정이 있다면 그것까지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뒤늦게라도 이게 페이크 와이파이였구나를 알았으면 이제 후속 조치로 비번 바꾸고 기존에 로그인돼 있던 거 다 로그아웃하고 이런 조치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애초에 처음에 공용 와이파이를 쓸 때 보안 의식이 탑재가 돼 있어요. 맞아요. 좀 자세히 봐야 돼요. 조심하지 않고 쓰면 안 되는 공간이라고 아예 인식을 아이들한테 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와이파이라는 말을 정말 초등학교 저학년들도 빈번하게 쓸 정도로 익숙한 것이 됐기 때문에 교육이 꼭 필수적으로 따라 붙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말고도 아이들이 접할 수 있는 PC 사용에 있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강사님? 네, 공공장소에 가면 와이파이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컴퓨터도 공공장소에서 쓸 수 있게 많죠. 오픈이 된 데가 굉장히 많아요. PC방뿐만 아니고 학원, 학교, 도서관 같은데 혹은 지하철역 우리 지나가다 보면 인쇄하라고 맞아요. 무인으로 돼 있는 데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 데서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집에서는 PC 사용을 아무래도 통제를 하시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밖에서 컴퓨터를 발견하면 개꿀 개이득인데 해볼까? 이럴 수 있어요. 거기 막 달라붙어가지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공공장소의 컴퓨터 사용도 조심해야 된다. 맞습니다. 특히 공용 PC를 사용할 때는 내 아이디로 로그인하는 거는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컴퓨터에 해킹 프로그램이 깔려 있을 수도 있거든요. 깔려 있으면 내가 입력하는 정보가 다 넘어갈 수 있고요. 정말 필요한 일이 있어서 쓴다. 다운 받아야 될 자료가 있고 인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은 공유 드라이브에 보통 올려서 우리가 로그인을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휴대용 USB 장치를 쓰거나 그것도 근데 그렇게 안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공유 드라이브의 기능 중에 누구나 볼 수 있게 접근 가능하게 링크만 이렇게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로그인을 한정적인 하지 않아도. 것들만 접근 가능하도록. 그렇죠.
누구나 접근 가능한 링크로 공유를 해놓고 나는 그 링크만 가지고 공용 PC에 가서 링크만 하면은 로그인할 필요가 없죠. 내가 뭐 출력하거나 거기서 활동할 때 딱 제한적인 화면만 볼 수 있게. 맞습니다. 사실 요즘 지하철역, 학교 등에 이제 무인이 인쇄 가능하게 한 PC 설치한데 이런 것도 이제 누구나 다 와서 쓸 수 있다라고 해놓은 곳인데 사실 그 누구나에는 해커도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해킹에 대한 지식이 요즘 너무 많이 퍼져 있어서 조심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이 공용 PC 관련 내용을 들으면 생각난 게 있는데 그 유럽이나 미국에 그 신용카드 복제 사고가 정말 많더라고요. 카드를 꽂는 곳에 스키머를 설치를 해서 우리나라도 있지 않나요? ATM 기계. 우리도 있죠. 그래서 ATM기 앞에 모양이 좀 다르면 조심하세요라고 해놓잖아요. 폰트가 다르다거나 뭐 색깔이 좀 다르다거나 조금 통통해 안에 공간이 있어서 그럼 그게 신용카드를 복제해 가버려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ATM기, 공용 PC 등은 확실하게 살펴보고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강사님 그러면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 보안에 대한 무감각이 결국 우리 집 내부로 들어올 수도 있다. 우리 집 내부로? 이거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굉장히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요. 가정의 자녀 안전을 위해서 혹은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안전을 위해서 IP 카메라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홈캠, 팩캠 이런 그렇죠. 거. 그 가정용 CCTV인 IP 카메라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해외 사이트에 알몸으로 있는 모습이나 성관계, 뭐 산부인과 진료 장면도 유출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중국 음란 사이트 내에서 네. IP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 800개 중에 500개가 네. 한국인 카테고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인만 보안에 무감각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너무 쉽게 구할 수 있고 쓸 수 있으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저희 쿠땡에서 네. 저녁에 주문하면 다음날 새벽에 네. 해 뜨기 전에 갖다 주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쉽게 쓸 수 있으니까 그만큼 많은 분들이 써서 이런 피해 사례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접근성은 많이 편해졌는데 그에 대한 보안 의식은 좀 아직 약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유난히 해킹에 취약할 수 있다, 사고에 취약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건 어떤 방식으로 좀 해킹이 되는 건가요? 관리자 계정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최초에는 설정된 계정이 좀 공통적으로 다 똑같은 경우가 있어요. 아이디 어드민, 비밀번호 어드민 혹은 뭐 1234000 이렇게 쉽게 되어 있는데 이걸 변경하지 않으면 누구나 로그인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접근하게 된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해당 영상이 올라간 서버 자체가 해킹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버를. 네. 내가 스마트폰으로 우리 집 장면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뜻은 네. 바꿔서 말하면 어딘가 서버에 이게 저장이 됐다 내 핸드폰으로 쏴진다는 소리거든요. 맞죠, 맞죠. 결국에 한 군데 서버엔 저장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 서버가 해킹을 당해서 유출이 될 수도 있죠. 게다가 이제 IP 카메라 해킹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알아차리기가 어려워요. 이게 경고음이 나는 것도 아니고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그냥 그대로야. 우리 집은. 그러니까 그냥 영상만 가로채기 당할 수 있는 거죠. 나도 모르는 새에 우리 집 거실이 세계의 다른 공간에 이제 생중계될 수 있다. 너무 소름 끼치네요. 네, 사용을 한다면 정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제 위험 방지하려면 어떤 대처법이 있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초기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구매해서 설치하는 즉시 변경을 하셔라. 아까 저희 공용 와이파이 얘기했었죠. 공유기 같은 경우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만약에 공유기를 따로 구매해서 하셔서 사용을 한다. 그러면 관리자 계정도 꼭 변경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공유기도 꼭 살펴봐라.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네트워크 이용하는 기기는 그냥 구매하고 설치했다고 끝이 아니고 업데이트가 항상 올라와요. 있죠. 펌웨어. 그렇죠. 제조사 측에서도 해킹에 대한 대비를 해서 보안 패치 같은 걸 하기 때문에 펌웨어 업그레이드나 보안 패치 업데이트를 꼭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것도 귀찮지만 꼭 업데이트 눌러야 됩니다. 네. 그리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원 끄시거나 렌즈를 가리는 게 좋고 렌즈를 가릴 수 있는 가리개가 붙어 있는 제품을 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 모델의 경우는 다중 접속이 가능하다고 해요. 여러 계정으로 이제 한 캠을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면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은 웬만하면 볼 수 없도록 설정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저도 집에 강아지나 뭐 사람 아무도 없을 때 이게 데리고 나갈 때는 팩캠 코드를 빼고 나가는 것 그쵸, 같아요. 너무 좋죠. 네, 이제 아이방, 거실, 공부방에 설치한 카메라가 누군가에게는 실시간 창문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초보안 가이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결국 오늘 이야기 핵심은 하나인 것 같아요. 보안은 기술이기도 하지만 태도이기도 하다. 유심이든 와이파이든 공공 PC든 IP 카메라든 우리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가 나와 가족을 지키는 첫 걸음인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보신 이 내용들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고 자연스럽게 알려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이제 디지털 권리 안에 본인의 개인정보, 민감정보를 보호받아야 되는 권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습관, 태도를 만들어주신 것은 미디어 자체에 대한 얘기, 그리고 엄마 아빠가 함께 고민해봤던 경험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그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이렇게 긴급한 사안이 있다면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